이번 주 총 금액은 52만 7천 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1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선아입니다. 김리온입니다. 임광현입니다. 배태욱입니다. 오늘이 19회 일부와 다음번이 리온픽데이네.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19회밖에 안 됐어요? 전 19회 나 19회 나 됐어요. 됐는데. 아 진짜? 진짜? 네. 나는 네. 왜 이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지? 리온 대표님 이제 스트레스 슬슬 받으시겠다. 그죠? 리온픽데이 준비하시려면. 약간의 긴장감이 들긴 해요. 그죠? 근데 저 눈이 홀로레스 감돌고 있어. 네. 특집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어쩔까 아직 고민 아직 중이에요. 고민 중.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온 대표님 이번 주 책 쇼핑 금액은 52만 7천 원. 지난번이 79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네. 살짝 좀 줄이셨네요. 아 책이 음. 권수가 좀 줄었네요. 26권. 26권. 이번에는 좀 많이 비밀로 했어요.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으셨군요. 네네. 왜요? 왜요? 아트북이 너무 아. 많았던 거 아니에요? 아트북도 많았고 그 민음사 음. 패밀리 세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샀구나. 샀어요. 그게 그래서 너무 정말- 많이 사서 네. 부끄러우셨구나 저희한테. 네,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서 너무 밝히기가 좀 궁금하다. 그랬어요. 궁금해요, 네. 대표님. 밝힐 수 없어요. 그래요? 와, 산 거 또 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네. 뭘 표지가 또- 달라져서 사셨겠지. 표지가 달라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 김에 음. 세일하는 김에 좀 주변에 선물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네. 책인데요, 그게? 주변에 선물하고 싶은 책은 뭐 네. 군대에 있는 조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주변에 이제 딱 책 제목을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 오늘 선택된 거 중에 선물한 책이 2권이나 있어요. 뭔데요? 네. 그러면 먼저 말하면 돼요? 네. 책과 그렇죠. 리온 대표가 구매한 책들 중에 저희가 고른 책들 광현 PD가 소개해 주세요. 총 26권 중 9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미스터 신조, 쉐시스, 예터우츠, 샤오샹선, 샤오게이의 쾌, 젓가락 괴담 경연, 정중원의 얼굴을 그리다, 인디아 데자르댕이 글을 그거. 쓰고 파스칼 블랑셰가 그린 마르게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사샤 나스피니의 불만의 집, 크빈트 부홀츠의 순간 수집가, 김승옥의 무진기행, 고선규의 6밤의 애도, 김미선의 지배 감각, 마스다 무네아키의 지적 자본론. 자, 이렇게 9권. 이 중에서 지인들한테 선물하려고 사신 책들이 뭘까? 저희 하나 꼽아 보자면 네. 조카에게 김승옥의 무진기행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고르자면 얼굴을 그리다. 그 조카에게는 지적 자본론이고요. 아. 주변 친구들에게는 얼굴을 그리다. 어, 네, 그걸 여러 권 샀어요. 하나는 맞췄다. 네. 자, 저희 국자영 디렉터는 불만의 집, 순간 수집가, 무진기행 네. 이렇게 고르셨는데 불만의 집 이거 소설책이네요. 맞아요. 이건 그 표지에 있는 설명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골랐거든요. 2000년대 이탈리아 소설 역사상 최고의 업적 중 하나라고 해서 대체 얼마나 대단한 대단하길래. 소설인지 이게 알고 싶어서 골라봤어요. 사샤 나스피니의 장편 소설인데 대표님 아직 이 책 못 읽으셨죠? 네,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저도 그 소개글에 혹해서 사긴 했어요. 저는 원래 사실 소설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잖아요. 결국엔 모든 책을 다 많이 네, 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현대 문학에서 되게 떠오르는 작가라고 해서 사고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대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이 조금 약간 지금 현대보다 조금 더 전 1990년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고딕 소설풍의 음. 대저택 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이번에 그 강하길. 네, 강화길의 대불 대불 호텔의 네, 유령 네, 네. 어떠셨어요? 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죠. 재밌었어요.
나 젊은가 봐. 괜찮았어 그 책이. 읽어봐야겠네요. 네. 광현 PD는 세 권 고르셨는데 쾌 젓가락 괴담 경연, 얼굴을 그리다, 마르게리타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아까 그 쾌 젓가락 괴담 경연 읽으실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저 사실 시옷 발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옷 교정도 받았었어요 어릴 때. 오.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교정 치료도 받았는데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쇠시스. 이거 다 어려운 발음이잖아요. 중국어처럼 읽으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발음을 잘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책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젓가락 괴담 경연? 뭘까? 괴담 시리즈인가요? 네, 아, 괴담 너무 시리즈예요. 무섭다 네, 같은 거? 사실 저는 또 이런 재밌다. 괴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안 않아요. 좋아하세요? 도시괴담 이런 거 근데-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네, 그런 거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무서운 얘기를 싫어해요. 아. 그래서 잘 안 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아까 작가 이름을 읽어주셨잖아요. 일본과 홍콩과 타이완의 유명한 작가들이래요. 이게 좀 흥미를 끌었고, 홍콩 괴담, 일본 괴담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콜라보 작업을 한 네, 건가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한 번은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책이 또 두꺼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이 쾌가 근데 뭘까요? 그러게. 쾌 한자가 있긴 한자 있는데. 쾌 궁금하네요. 네, 네. 쾌 젓가락 괴담 경연? 읽고 얘기해 볼게요. 쾌자가 있는데 혹시 한자 잘 잘 아세요? 몰라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어. 저 2급이잖아요. 한자 2급. 이거 봐요. 몰라. 기억이 아. 안 나. 별거 아니었네. 뭔데? 젓가락 쾌래요. 아. 동어 반복이네요. 젓가락, 음. 젓가락 괴담 경연. 정말 젓가락이구나. 좀 실망스러운데?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태우 PD는 지배 감각과 지적 자본론 이렇게 두 권 고르셨어요. 네. 지배 감각. 네. 뭐 인테리어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감각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누가 쓴 책이죠? 김미선 씨라고 돼 있네요. 아, 우리나라 음. 작가네요. 이분이 그 공간 디자이너시고 그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옮기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고 해서 저도 그냥 맞아. 네, 그 설명에 그러네. 관심이 괜찮네요. 가서 네. 네, 그래서 이 책도 아직 못 읽어서 저 좀 그 텀이 좀 길었잖아요. 요번 네. 네. 신나게 막 다른 책들을 읽느라고. 신나게 다른 책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 또 궁금하다. 아, 이것저것도 많이 읽었는데 저 오랜만에 보르헤스랑 망구엘 읽느라고 너무 신났었어요. 같이 네. 뭐 네. 지적거리고 이러시느라고. 네, 그게 너무 빠졌겠네요. 신났었어요. 네. 근데 머리도 좀 아팠겠다. 보르헤스 책들이 쉽지 않잖아요. 보르헤스는 그렇죠. 계속 미로에 빠지는 네. 느낌. 네. 아, 저 또 다시 읽었던 거 중에 최근에 신났던 거 칼비노 책. 저도 칼비노 칼비노는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이탈로 칼비노. 어렵지 않고. 쉽죠. 네, 네. 비교적.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세 작가의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읽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네. 찌프로 읽으셨네요. 네. 새 작가의 책들을 읽으셨다면 네. 충만한 시간을 가지셨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얼굴을 그리다, 여섯 밤의 애도, 마르게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골랐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책은 태우 PD가 픽한 책이에요. 이거 거의 많이 피가 안 하셨어요? 지적 자본론? 네. 태우 PD만 고른 책인데 아마 제게 맨날 안 뽑아주셔서 한번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요? 뽑아줄 때.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뭐 리스트에는 많이 안 올렸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번 주 민음사 특집이다. 마음을 정해놓고 있었고요. 그렇구나. 네, 이제 민음사 책을 많이 샀기 때문에 네. 그랬고 이 책이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분야여서 아. 경제 경영서 이런 거 안 다뤘었잖아요. 네. 그래서 뽑았고 또 이게 꽤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모두 읽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뽑았습니다. 왜 저- 우리 경제서 하나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경영서를 경영 네. 제가 정식적으로 그 타이틀 알려드리면 지적 자본론, 부제는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 마스다 무네야키가 썼고요. 이정환 님이 옮기셨습니다. 민음사에서 출간했고 초판은 2015년 11월에 나왔고 얼마 전에 리패키지 리커버판이 나왔어요. 맞아요.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을 기념하면서 이제 페이지 그 앞표지를 다시 좀 새롭게 해가지고 내놨는데 저는 처음에 나왔던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그죠? 네. 이번 디자인, 그 디자인이 처음 좋아요. 거예요? 네, 그게 네. 처음에 네. 나왔던 버전이고 이번에 나온 책 표지를 보면 살짝 이렇게 디지털 코드들이 막 춤추는 느낌. 그쵸. 네.
이게 훨씬 예쁘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사이즈. 책 사이즈와 디자인인데요. 네. 약간 한시 색감에 네, 비교하면 이게 좋더라고요. 이런 거. 타이포그래피도 깔끔하고 네. 저는 리온 대표님 말씀대로 2016년에 이 책 사서 읽었었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전자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이니까 책을 사면 꼭 그 앞표지에다가 언제 어디서 어떤 우와. 환경에서 샀는지 꼭 적어놓거든요. 네. 대단하시다. 근데 이 책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언니와 함께 체이나 책방에서 와. 2016년 8월 27일 이렇게 써 있다고요. 체이나 책방이 벌써 그렇게 오래됐구나. 네, 그렇게 오래됐어요. 어. 그래서 그때 한번 놀러 가서 음. 기념으로 이 책을 샀었었나 봐요. 네. 재밌게 읽고 음. 후루룩 읽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딱 덮었죠.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음. 책이었는데 대표님이 이 책 딱 이야기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네. 제목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네, 막스의 자본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완전, 없는 네, 책입니다. 일단은 그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분이 1951년생이고 일본 그 전역에 츠타야 매장을 운영하는 CCC라는 주식회사 사장 겸 최고 경영자세요. 이 CCC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의 약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츠타야 서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책 좀 좋아한다는 사람은 일본 가면은 이 서점을 꼭 한 번씩 방문해요. 그리고 되게 서점 그 지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진짜요? 네, 그것도 일본- 의외네요. 네, 왜냐면은 네.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을 한 게 그 동일본 대지진전이니까 진짜 옛날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츠타야 서점을.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네.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근데 왠지 리온 대표님은 여러 번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동네마다 찾아가 보기도 했고 이 츠타야 서점이 좀 기획이나 이런 거에서 좀 색달랐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도 있는데 동네마다 굉장히 다르게 그 설계를 해놨어요. 굉장히 유명한 거는 이제 그 다이칸야마에 있는 츠타야 티사이트라고 하는 곳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원처럼 펼쳐져 있기도 하고 책의 큐레이션도 좋고 그런 전반적인 건물과 풍경 이런 게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데 또 다른 동네는 그 동네의 특징에 맞게 뭐 좀 전자제품을 많이 파는 츠타야도 있고 원래는 책을 대여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동네를 가면은 대여하는 책과 음반이 훨씬 더 많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도 자주 갔지만 갈 때마다 츠타야는 꼭 들르고 자주 들르는 곳이죠.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두 분도 한번 그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면은 지금 검색했는데 네. 멋지네요. 와. 되게. 네, 너무 높은 멋있어요. 책장 유명한가 봐요. 여기. 그렇게 된 곳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곳은 아닌가? 네. 그 츠타야가 유명한 거는 사실 처음에는 그 대여해 주는 거 일본은 책도 비싸지만 음반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 대표의 힘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 대표. 네, 네, 기획해서 그 안에 그 큐레이션을 제대로 해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책 큐레이션 한다는 말이 굉장히 흔해졌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우리끼리 그 스스로 각자 알아서 큐레이션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서점에서 굉장히 그 도서관적인 분류를 해서 뭐 인문학 책, 뭐 요리책 뭐 이렇게 놨다면은 이분은 맥락에 맞게 어떤 만약에 뭐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있다. 그럼 그 영화에서 뭐 요리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하면은 그 영화에서 파생되는 맥락에 맞는 책들로 구성해 놓는 코너를 해 놓는 그런 식의 큐레이션을 했던 선구자 같은 그러니까 분이세요. 뭐 예를 들어서 BTS다 하면은 BTS에서 파생되는 여러 분야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BTS RM이 좋아하는 화가의 책들 그렇게 큐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연관 검색어 같은 거네요.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마스다 무네아키 이분의 감각이 정말 뛰어난 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실행을 한 분이시고요. 이 CCC 자신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핵심적인 철학이 고객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요즘에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생경한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서점을 다녀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느낌의 서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서점이 그냥 책을 파는 곳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츠타야라는 이름은 본인의 할아버지가 운영했던 주점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네. 네, 별 이름 아니지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역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책에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는 어떤 시장이 나오는데 다케오시라는 조그만 소도시가 있대요.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젊고 뛰어나고 감각이 좋아서 이 마스다 사장을 찾아와서 우리 도시의 시립 도서관의 운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개관 13개월 만에 이 작은 소도시에 방문객 100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몰려간대요. 대단하다. 그 도서관을 보려고. 그러니까 정말 그 작은 도시에 뭐가 볼 게 있었겠어요. 근데 어떤 대단한 공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부럽다. 예, 일본에 간다면 태국 때 저랑 같이 네. 일본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네. 어디 여기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음. 근데 왜 이렇게 신비해졌어요? 아, 너무 이거를 전 할수록 너무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참 이런 생각들을 갖고 네. 하면서 살까. 맞아요. 네. 근데 저도 또 그렇습니다. 재밌잖아. 아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받으면 되죠. 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조금씩 해봅시다. 아이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네요. 욕심이 반성하겠습니다. 많네요. 네. 하나하나씩 조금씩 네. 조금씩.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인데 대표님은 네. 그야말로 대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같은 나부랭이들하고는 달리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책을 2015년도에 나왔을 때 읽고 요번에 계기로 다시 읽게 됐는데 저는 치타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대단한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도 지금 치타야를 이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에 대한 존경심은 있어요. 있는데도 이제 책을 너무 오랜만에 읽어서 뭐 어떨까 하면서 읽었는데 원래 그런 또 경영 철학서가 시대가 조금만 바뀌어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불과 7, 8년 전이면은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오래된 책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지금 저에게도 여전히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조카한테 사주고 싶었던 이유는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조카분이? 네, 아직 군대에 있고 이제 아직 학생인데 그 경제, 경영, 뭐 철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아주 부지런한 아이인데 몇 년 된 책이니까 이 친구는 아직 안 읽었을 것 같고 요즘에 나오는 책보다 오히려 이런 책이 더 시야를 넓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꼭 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사람에게 되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특히나 또 PD님들은 기획을 하고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디자이너 모두가 디자이너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뻔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 와닿지 않는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지금 시대는 누구나 다 뭔가를 제안하고 기획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이 되게 어떤 동기부여와 다시 맞아요. 열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영감을 줄 수 네, 있는 네, 책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실질적인 것들 있죠. 요즘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7, 8년 전에 했던 말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이제서 저에게 더 크게 온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시장에서 되게 고민하고 있던 게 제가 신이라는 브랜드를 2005년도에 런칭을 했어요. 제 28살에 런칭을 해서 17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창업하시는 사람들과 저는 정말 다르거든요. 17년 동안 이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남은 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난 그것만으로도 네. 리스펙트. 저도 그거 진심으로. 하나로 저를 칭찬합니다. 뭐 다른 거 뭐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간 근데 이 변화한 게 이렇게 말로 하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죠. 그 안에 있으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소용돌이 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변하고 있다는 거를 그 즉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저 처음에 창업할 때는
런칭을 해서 샵을 하나 내고 백화점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중간 단계에서부터 어느 틈엔가 백화점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고 샵을 차리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 백화점 온라인 이런 경계도 다 무너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샵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아닌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판매도 물건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단 하나만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와디즈에서 팔기도 하고 완전히 정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떨어져서 보이는 거지 이 안에 있으면은 뭐지? 왜 사람들이 백화점을 안 가지? 뭐지? 사람들이 왜 이걸 안 만들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뭔지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그 옛날에 이미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이분이 이제 책에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물건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올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물건들이 어디에서 파느냐가 중요한 세상이 올 거고, 그 다음 요즘 세상은 이 플랫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세상이다라는 게 오는데, 저는 그거를 요즘에야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오면서, 와, 이렇게 앞서가는 분이니까 그런 치타야라는 걸 만들고 지금 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치타야만큼 충격적인 공간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앞서 나가서 이런 걸 해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크게 와서 저는 오히려 처음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읽었어요, 책을. 저도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6년에 사서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재밌게 읽고 덮었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이제 좀 미디어 환경이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서도 이동을 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가 계속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침몰하는 배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어서 정말 모르는 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제한 능력과 기획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덤 같은 게 아니고 필수적인 능력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서드 스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물건만 만들면 되는 시대였고 두 번째 시대는 플랫폼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빵 너무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한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쉽게 도태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플랫폼도 많아지고 뭐가 너무 많잖아요. 범람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끝장나는 시대구나. 그래서 그때 읽었을 때보다 지금 다시 읽었을 때 더 위기의식을 갖고 이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마음에 콕 박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지적 자본론이잖아요. 지적 자본이라는 거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기획과 디자인 능력, 제한 그쵸. 능력 네.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책에서 주장을 하는 게 병렬적인 조직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클라우드식. 그러니까 각자가 다 그런 지적 자본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을 하고 시너지를 내고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어떤 생각이요? 예, 어떤 생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뭐 이분이 지금 지적 자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뭔지는 알겠는데 나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부분은 어디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런 경영개발서가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요. 강현 PD 전혀 안 읽죠. 네, 전혀 안 읽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좀 찾아서 읽거든요. 네. 그게 그냥 가끔씩 신선한 자극을 던져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길어 올린 그런 인사이트들 그쵸. 같은 게 있잖아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도 되게 옛날에는 좀 무시를 치다가 요즘엔 좀 겸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성공을 하는 건데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뒤적여보게 되는 것 같긴 해. 맞아요.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 기분? 세상이 너무 변했고 제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들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랑 어떤 성과나 자본주의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얼만큼을 우리가 결과를 내고 있느냐 뭐 이런 성과만을 쫓아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인데 그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망구애를 읽으면서 진짜 일 안 하고 책만 읽고 살고 싶다 막 이래놓고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두근두근하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뭐 이런 주가 됐거든요. 저랑 비슷한 흐름이셨네요. 예. 저도 이 책 꼭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한번 해봐야지. 근데 저는 태욱 PD와 강연 PD에게도 이 책 추천해드려요. 저도요. 제가 오늘은 책 안 갖고 왔는데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거는 리온 대표님 책이고. 네. 아니 저는 지금 이분이 보니까 책을 좀 여러 권 내셨네요. 네, 네.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저는 이런 좀 책도 다 사서 보고 싶다는 오, 생각이 좋아요. 들어서. 다 좋아요. 왜냐면 책. 저도 경영서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뭔가 어쨌든 작더라도 획을 그으신 그쵸. 분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의 발상과 아이디어 이런 게 좀 되게 궁금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막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디테일에서 딱 가져와서 이거를 맞아요. 네. 생각해갖고 맞아. 확 뭘 네. 했는데 그게 막 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가 되게 궁금해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류의 책들이 네. 그런 미국 쪽의 서구 쪽 사람들이 낸 책이랑 일본 분들이 낸 책이랑 결이 정말 다르죠. 완전 다른데 저는 네. 약간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일본 사람들 거 보면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들 약간 변태라고 부를 정도로 디테일이 너무 강하죠. 디테일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파고 네. 파서 결국에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팔 때까지 맞아요. 파는 네. 그런 깊이 있게 디테일에 집착을 한다고 음,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근데- 게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책으로는 또 젤다. 젤다. 그렇지. 너 어제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 게임 하나를 봐도 지금 젤다의 전설이라는 그 명작을 3개월간 플레이를 하면서 미쳤다. 이건 진짜 변태들이다. 이거는. 저 태욱 PD 집에 가서 그거 한번 또 해봤잖아요. 아, 제다 정말요? 예찬을 해가지고. 진짜 미쳤다. 근데 정말 이건 미쳤더라고요. 정말 진짜 궁금하다. 미쳤다. 그러니까 전 진짜 계속 설명할 수 있는데 아마 1시간도 할걸요? 이분 거가 이제 보니까 책이요. 취향을 설계하는 곳 치타야. 라이프 스타일을 팔다. 라이프 스타일 팔다 네. 좋아요. 네. 이게 좋아요. 있는데 지금 저는 이거를 다 사서 보고 싶네요. 네. 다 봐도 좋을 거라 추천해주고 싶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간결하게 쉽게 말하세요. 저는 그게 또 좋아요. 네, 그래서 생각할 거는 우리 몫으로 남겨주는 거죠. 읽기에도 되게 쉬우실 거예요. 쉬워요. 이 책 보면서 특이했던 게 네. 살펴보면서 네. 밑줄을 쳐놨던데 출판사에서 한 거야 아니면 이분의 모든 책들이 그래요? 모든 책이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출판사에서 해놓은 건가? 바쁠 때 빨리 읽으라고 근데 여기. 그거는 모르겠네요. 출판사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작가 대표가, 의도인지, 의도를 갖고 그렇게 밑줄을 그은 건지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짜 안 좋게 보게 되는 점. 내가 밑줄은 읽고 내가 얘기해줄게. 친 밑줄은 내가 치지. 내가 치는데. 왜 네가 그럴 수 주입식 있지. 교육. 맞는 얘기야. 네. 저 마스다 문해학기가 만든 치타야 서점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측면의 영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치타야 서점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뭐 그렇게 노력하는 네.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는 복합 문화 공간들도 많아졌고, 근데 대표님은 일 때문이라도 되게 여러 복합적인 네. 그런 문화 공간을 다니실 것 같은데 그쵸. 네. 최근에 좀 괜찮았다 싶은 그런 공간이 있었는지.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츠타야가 그 옛날에 생겼는데도 아직도 이것처럼 뭔가 한 방이 있다. 이럴 정도로 하는 게 별로 없구나. 그렇구나. 잘하는 데는 분명히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와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해냈지 이럴 정도로 막 사람을 땅 때리는 거 정도는 아직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래도 다니면은 작게 만들어도 잘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떠오르는 거는 그 남산 있는 쪽에 피크닉이라는 피크닉 네 좋아요. 거기 너무 좋죠. 저랑 갔었잖아요. 저 기억납니다. 네. 그 건물 자체도 옛날에 있는 건물을 살려서 거기에 전시 기획 자체도 좋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전시들도 좋고 뭐 그런 거기 피크닉도 좋고 뭐 저는 사실 최인아 책방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책방이 처음에 생겼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정말 한 2, 3년 됐나 했는데 벌써 그렇게 오래됐다고 네. 하니까 놀라운데 최근에 생겼던 책방 중에 소전서림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네, 그 청담동에 생겼는데 입장료가 그래도 책방에 비해서 좀 비싼데 들어가면 도서관처럼 책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디자인 제품, 뭔가 의자를 놓더라도 좀 유명한 디자이너의 의자를 놨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예전만큼 막 그렇게 충격적으로 오지 않는 게
워낙 잘한 데가 많고 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본이 들어갔을 때 잘한 거는 그렇게 점수를 주기가 좀 점수 주는데 짜지는 거죠, 제가. 근데 그러니까 아마 자본이 들어가도 와, 이 정도 기획을 하고 자본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좋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이제 뭐 충족할 만큼 기대치를 뭐 충족시켜 줄 만큼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동네 작은 카페여도 저 최근에 갔던 것 중에 성수동에 큰 카페는 아닌데 카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조금 6, 7층 정도에 있는 카페인데 창을 굉장히 크게 해서 성수동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한방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니고 카페 특색이 뭐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거나 뭘 되게 잘해놨다가 이게 아닌데 성수동에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 저는 그런 게 이제 기획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동네에 다녔을 때 작은 데들은 그런 게 좀 오는데 큰 데서 기획하는 데는 요즘에 그런 정도의 기쁨을 주는 데는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 자기만의 그 일 한 가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아유, 저 이 책 참 재밌고요. 여러분께 추천해드립니다.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읽어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을 하고 싶으실 거고 또 저희가 받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인사이트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댓글 소개 시간 가져볼게요. 문달님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언급하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하여가 궁금해 사보려고 검색했다. 한두 권이 아니라 당황했어요. 6권인가 7권인가 그렇죠. 아 10권인가? 10권을 구매하기가 주춤해지는데 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못해요. 네 분의 코멘트라면 믿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책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작가거든요. 네, 근데 읽고 나서의 호불호도 되게 강하고 얘기할 게 또 뭐 딱히 있지도 않아요. 본인이 읽어야 되는 책이어서. 근데 혹시나 이게 궁금하시다면 저는 그 열화당에서 그래픽 노블로 나온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글이 훨씬 적으니까 읽기 좋으실 것 같고 읽었을 때 분명 좋은 책이라고 저는 추천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정말 시간이 많으셔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빠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석진성님께서 나인틴 통에 넘어와서 처음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2편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반에는 책을 많이 봤는데 7월에 결혼을 하면서 책을 놓아버렸네요. 이 서사를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책을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이제 결혼하시면 바쁘죠. 바쁘죠. 네. 그래요? 왜냐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삶의 새로운 반경이 좀 넓어진 가족도 거니까. 생기고. 그럼 저는 결혼하고 왜 책을 놓으셨지? 좀. 일단 대표님이니까 그럴 수 뭐 있는 거고. 챙길 게 많으니까. 네. 아니 저는 부서 이동 한 번 했다고 책을 놓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거의 진짜 한 글자도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고. 자, 다음 댓글. 제가 읽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긴가님이 또 달라주셨어요. 자, 패싱 후기라고 해주셨는데 패싱 재밌게 잘 들었어요. 흑인 흘려듣듯 듣다가 리온 대표님과 선아 PD님의 열띤 독서 토론에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저는 유럽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동양인이라고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등등. 다민족이 많은 곳에서 살다 보니 인종마다의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낙인 아닌 낙인이 찍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 경험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구나를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도 네 분의 다양한 이야기 잘 듣고 갑니다. 태욱 PD님 오늘도 솔직함 너무나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태욱 PD님만 얘기하시네요. 항상. 그러니까. 아니죠. 이 앞에 알바 보세요. 푸른 거예요? 아니야. 리온 대표님과 선아 PD님이 열띤 독서 토론이 이분한테 그냥 우리는 지금 중요해. 우리는 흘러가는 우리는 액세서리. 아니에요. 액세서리. 어쨌든 그런 걸로 김긴가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전담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전담.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분이 전담 길거든요. 맡아줘요.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김긴가님이 외국 사신다고 그래서 미국 살고 계시나 생각했는데 유럽에 살고 유럽에. 계셔서 네. 조금 놀랐어요. 네. 감사해요, 김김가님.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네네. 오, 아, 야, 빠르다.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내년에 뵐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해피 뉴 이어. 이어.
이럴 거면 서점을 살 살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2022년 1월에 찾아뵙습니다. 이서살 19회 2부로 찾아뵙는 무슨 년이죠? 몰라요. 글쎄요. 몰라요. 2022년입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사실 우리는 12월 초순인데 새해 인사를 하려니 참 힘들다. 아, 한혜 씨. 2022년 네. 참 입에 안 붙어요. 그죠? 네. 한 살씩 나이 드신 거 축하드립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네, 이서살 새해 첫 번째 작품이 이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큰일 났네. 화이팅! 얼굴을 그리다. 초상화가 정중원 에세이. 뭐 파악한 게 아니라 부제예요. 초상화가 정중원 에세이입니다. 아, 저는 근데 이거 살짝 제목에 속은 게 있어서 먼저 저희 작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 책을 선물해 주셨다고. 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먼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아, 저 주변에 그림 그리는 친구한테도 좋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좋고 그랬어요. 별로셨나 봐요. 아니요. 그러면 상관없는 게 네네. 제가 왜냐면 제목에 속아가지고 왜 제목에 속았죠? 뭔가 얼굴을 그리다 하고 초상화가 쓴 에세이다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읽었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처럼 어떤 커리어에서 어떤 것을 걷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경험들을 하고 거기서 본인이 얻은 인사이트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책은 미술 교양서입니다. 사실 봐봐요. 정체성은. 난 그래서 또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책 저도 그런 책 좋아하는데 제 기대와는 달라서 좀 실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정원님의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거는 아니요. 순서상 이 책을 먼저 읽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 왜냐하면 제가 초상화나 얼굴 그리는 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은 많았어요. 모호한 관심, 애매모호한 관심이 많아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줄까. 한평생 다른 사람들 얼굴만 보고 산 사람은 얼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대부분의 내용은 마치 뭐 미술관 산책이라든가 이런 서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 뒷썰 풀어주기 이런 것들 이 그림에 이 작품에 얽혀 있는 뭐 뒷 이야기들 배경들 뭐 유명한 뭐 미켈란젤로의 썰들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그런 것들이라서 그거의 이제 초상화 버전 뭔가 그렇다고 초상화만 다루는 건 또 아니고 정말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과 관련된 네. 저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얼굴 들어가 있으면 다 다룬다고 보면 돼요. 지폐도 다루고 네. 흉상도 다루고 네. 자화상도 다루고 네. 하다못해 딥페이크까지 뒤로 가면 그렇죠. 네. 딥페이크 기술까지 네. 이게 저는 살짝 뇌절인가 싶었는데 약간 산만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그러셨구나. 대학교 과제할 때 예를 들면 교수님이 야 7페이지 써와라 그러면 와 나 쓸 거 4페이지밖에 없는데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량 늘리기 들어가잖아요. 이거랑 이거 어떻게든 엮을 수 있다. 그럼 나 이것도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에세이를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뭐 딥페이크 기술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초상화 주주주주가 어떻고 갑자기 또 지폐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예상과는 달라서 이 내용이 별로라는 거 아닙니다. 예상과는 달라서 그래도 왜냐하면 좋은 점은 작품 사진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원래 그런 거 보는 재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보면서 보는 요거 재미. 그거네. 요거 그 설명 들어보면 이거네. 그 재미는 있었으나 기대했던 것은 조금 아니었다. 그 와중에 이런 작가의 경험담, 네. 그 화가로서의 작품들. 경험담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예를 그쵸, 들면은 네. 자기가 호메로스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너무 오래전 사람이니까 지금 뭐 동상, 뭐 흉상 뭐라 그러죠? 그런 건 남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정중원 이분이 진짜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이거 사진이야, 그림이야. 네. 그런 그림을 그런 인물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 네. 그래가지고 되게 뭐 로다주도 놀랐다. 뭐 이런 식의 포스트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로다주도 놀랐다. 그 사람이 호메로스를 한번 재현해 보고 싶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캐스팅 해가지고 이 책도 제가 다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오. 무너졌어. 무너졌네. 다 읽으셨어요? 다 읽었어? 하는 거야. 무너졌어요. 다 읽었네. 다 읽었어요. 재밌다는 오. 뜻이네. 그러네요. 이건 책이 꽤 재밌으니까. 두꺼운 책인데. 네. 물론 읽었어요. 그림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두꺼운 사실 책인데. 광현 PD가 항상 얘기하는 정보성이든 뭐든 얻을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얻어갈 그쵸. 거 많네. 네. 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딱히 설명을 못 하겠어?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방금 뭐 호메로스 얘기한 것처럼 음. 이렇게 뭐 어디가 뭐 술자리에서 풀 얘기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읽으면서 제가 재밌어요. 아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광현 PD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거를 원했었나 보다. 기대를 했었나 보다. 그럴 수. 네, 좀 있지. 더 좀 더. 이 깊이 사람이 있는. 깊게 생각한 것들을 한번 엿들어보고 싶었는데 아. 얼굴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사람의 더 얼굴에 이렇게 대해서 정제되고 사람의- 세밀하게 네네. 이렇게 쓰여진 언어로 그렇다고 그럴 수 있지. 뭐 별로라는 건 아니고 아니, 그 이해합니다. 교양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한다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네. 전혀 기대 않고 읽었는데 어. 그래서 의외로 재밌었고 읽으셨어요? 네, 읽었어요 이거는. 대단하시다. 전자책으로 샀어요. 그리고 솔직히 젊은 화가이자 작가이잖아요. 그쵸, 네.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짜깁기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기 관심 영역과 관점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라는 점에서는 박수를 되게 훌륭한 쳤어요. 건데. 네. 그리고 그 책 초반이 되게 좋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독자한테 묻잖아요. 음. 우리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맞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뭘까? 뭔데요? 바로 나의 얼굴이다. 매일 보잖아요. 그건 거울 거울을 통해서. 통해서. 그쵸.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태호 PD의 얼굴을 보듯 뚫어지게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그쵸. 매개체가 있어야지 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딱 던져주고 화두를 던져주고 이 책을 쫙 풀어 나가는데 그게 저는 이제 맞아요. 매력 포인트로 다가온 거였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 읽으면서 더욱 기대를 했죠. 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뒤에서 그럴 수 갑자기 있지. 미술관 산책이야. 그렇지. 그건 그랬어요. 아, 저는. 왜냐면 여기에 되게 인상 깊어서 또 체크해둔 문장이 우리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된다. 내가 내 얼굴에 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이 이미지들이 이 사진 같은 셀카 사실은 너무나 불완전하며 수시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저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난 맞아요. 정말 내 모습은 어떤 걸까?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것들 궁금해서 이야 기대한다고 착 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네. 이제 힘이 빠지셨구나. 그래서 이런 불만을 얘기하기 전에 또 네. 살펴봐야 되잖아요. 선물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가 네. 충분히 선물할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사실 젊은 작가라고 하면은 제 눈에는 젊은데 또 광현 PD님 보시기엔 아닐 수 젊은 있지. 작가가 아닐 것 같은데. 나도 아까 젊은 작가라고 네. 표현한 것 같은데 젊은 작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젊은 작가가 이렇게 책을 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의 그림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전 또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작가보다 더 젊은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 현상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얼굴을 그리잖아요. 어떤 게 또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서 책이 나온다고 할 때부터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뻔한 에세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 그렸고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올 줄 알고 있다가 오히려 이렇게 미술에 대한 얘기까지 더해져서 이제 초상의 영역을 다 다루셨잖아요. 저는 덕분에 또 예술의 한 편을 저는 초상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즐길 수 있도록 이분이 친절히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읽으면 공감 가는 게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목정원 작가님 책을 읽었을 때만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되게 제가 그림만 보고 이 작가님을 알 때랑은 다르게 이분의 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좋은 작가 한 분 알게 됐다 막 이런 생각으로 이 그림 그리는 작가는 이런 분이셨구나 막 이러면서 읽어서 저는 또 되게 좋았어요, 이 책이. 저도 이분 작품을 좀 여기저기서 많이 봤었는데 이 작품을 그린 화가가 이런 생각과 이런 결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고 또 이분이 비영리 셰익스피어 극단을 운영 중이라는 것도 그게 너무 너무 재밌는 웃기죠. 거예요. 네. 덕후인 거예요. 덕후예요. 심각한 덕후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너무 재밌는 네. 거야. 그 관련된 거를 다 공부하고 알고 싶고 자기가 하는 일과 연관을 짓고 맞아.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렇죠. 재밌었어요. 되게 깊이 쓰신 분인데 태욱이 표정 보니까 또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매력을 조금 더 입구서부터 하자면. 느끼고 싶다면 300
40페이지를 피면은 아까 말씀드린 호메로스 그 과정이 담겨져 있거든요. 호메로스 흉상이 그냥 이렇게만 하얀색으로 석고상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평소 하는 자기 작품들처럼 정말 그냥 사람의 사진처럼 한번 재현해보고 싶다.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핀의 얼굴. 그리고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그 사람을 좀 더 가공해서 만든 호메로스의 얼굴. 그린 거야 그거는? 그린 거죠. 초상화가 아니까. 요 세 가지 흐름을 거치는 걸 전 이 책의 뭔가 앞권 이 부분 보면 이 사람 뭘까 되게 궁금해지고. 그래서 난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뭔가 깊이 셰익스피어를 셰익스피어를 파더라고요. 좋아하니까 파고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람 얼굴 구경한다고 해야 되나? 관찰하는 걸 되게 재미있어 하고 사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굳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저는 인물화 그리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인물화를 되게 잘 그리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그러면 트루피드 이 책 되게 재밌게 근데 읽는다. 이제 쭉 봤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내용은 그래서 뭐 이게 좀 사실 얼굴을 그린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관상학적으로 어떤 뭐 이런 설명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기술적인 면으로 기술적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이제 어떤 인생에 대한 인물 설명 같은 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걸 풀면서 삶이랑 같이 풀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부분도 살짝씩 네, 녹여 네, 있기는 네. 한데 본격적으로 그렇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또 반가웠던 게 이 저자께서 런던 초상화 갤러리를 되게 좋아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런던에 있을 때 그 초상화 갤러리가 내셔널 갤러리 바로 뒤편에 있는데 두 곳 다 공짜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돈 없고 시간 많고 이러니까 거기 진짜 자주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봤던 초상화들이 제 내리 속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고 그리고 내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초상화들이 뭐였지? 다시 좀 찾아봤어요. 사진이나 기록 같은 거. 그래서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독서 경험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초상화 있으세요? 거기서 봤던? 아니요, 그냥 뭐 꼭 거기서 본 게 아니더라도 그냥 초상화 얘기 나오면 초상화는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은 있죠. 얼굴을 좋아하는 건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되게 빠져들었던 얼굴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혹시 아세요? 네. 이게 미국 전 연방 대법관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나는 반대한다. 네. 아이 디센트 이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되게 뭔가 아이콘화 돼가지고 배지도 나오고 네, 티셔츠도 맞아요. 나오고 막 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배지를 혼자 에코백에 달고 다닌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재작년. 그래서 그분 관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그 책도 사서 보고. 네. 근데 그분 얼굴을 보면은 되게 단호한데 따뜻함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분 얼굴을 보면은 좀 전 용기를 얻는다고나 할까? 그런 얼굴. 어떠세요? 세 분은? 왜냐면 이 질문을 던진 게 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초상화가 이거예요. 르누아르가 그린 이렌느 깡 담베르 양의 초상. 나 그거 좋아해. 이거 너무 예쁘지. 볼 때마다 묘해가지고 이 초상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언급하고 싶어서 잘하셨어요. 던져갖고. 저 근데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책을 읽는 여자들의 그림 있잖아요. 네. 그거를 모아둔 책, 네. 그 책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책 읽는 여자를 두려워한단가? 죄송합니다. 제목이 정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미술관을 갈 때마다 책을 읽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가 있으면 전 다 찍어서 간직을 해요. 네,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저한테 네. 아름다움을 주고 울림을 주는 그림들, 인물화들. 저는 그런 그림 볼 때 저도 찍어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책에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읽는 여자들의 주목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초상화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한 지평을 또 열어준 작가가 됐다 이런 정도로 되게 의미 있게 읽혔어요. 초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얼굴을 그리는 이유는 뭘까? 이분은 어쨌든 지금 본인이 보지 못한 옛날 사람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 실제라는 게 뭘까? 가상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존재의 이유까지 생각을 막 불러일으키니까 저는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쓴 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태호 PD는 그런 얼굴이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초상화라던가. 저는 지금 생각해봤는데 전 반고가 그린 그림 인물화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고의 네, 그냥 자아상부터 자아상부터 주변 인물들, 동네 사람들, 뭐 술집 사람들, 어, 자기가 네,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인물화도 되게 이분이 그린 것처럼 되게 섬세하고 되게 실물이랑 똑같은 인물화보다도 작가가 느낀 대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린 그런 인물화가 전 더 좋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느낌이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책에 그 프랜시스 베이컨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분이 연인을 그린 그림들이 좀 그래요. 책 읽어보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무슨 얘기 이어서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궁금하다. 아니 듣다 보니까 전 진짜 인물화를 안 좋아해서 제 기억 속에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미술이 이런 거구나, 작품이 이런 거구나 처음 깨달았던 게 중학교 때 그 아까 얘기했던 반고우의 자화상 있죠. 그거 보고 네. 어린 마음에 미술 시간에 배우는 게 뭔지 하나도 와닿지 않다가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어요. 이런 게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구나. 완전 이제 딱 맞은 것 같은 기분. 몇 살 때 거죠? 그게? 중학교 때였어요. 네, 중학교 1, 2학년.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미술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어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미술 시간에 이런 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보고 좋으면 좋고 말면 많은 거지 뭐 좀 약간 그런 태도였다가 와 이런 게 있구나 뭐 약간 그런 전율을 느껴본 경험 그게 이제 반고우의 자화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데는 맞아요. 네. 저 그래가지고 사실 반고우라는 인물을 전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반고우를 이제 손뜨개로 만드는 작가, 그러니까 반고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손뜨개로 이제 그런 걸 인형을 만드신 분이 있어서 반고우 인형도 주문했어요. 네.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이게 하나 보여주세요. 만드는데 되게 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손으로 그리고 이게 만드시니까. 수작업이라 네,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데 이게 얼마나 귀엽냐면 이제 귀를 자르잖아요. 반고가 귀가 역으로 붕대를 감고 있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귀엽다고 하고 귀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놀랬어요. 아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인형 되게 귀엽더라고요. 저희가 2022년 들어서 처음 소개하는 책인데 얼굴을 그리다 초상화가 정중원 에세이 읽다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얼굴 내 얼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새해 첫 책으로 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수다를 떠는 와중에 광현 PD가 떠났어요. 지금 녹음 중에 회의가 잡혀가지고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여러분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바쁩니다.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갈게요. 네. 태욱 PD. 다음 책은 이게 좀 새해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르게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누가 쓴 책인가요? 인디아 데자르댕님께서 글을 쓰시고요. 파스칼 블랑시에님께서 그림을 그리셨고 이정준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출판사는 어디예요? 출판사가요. 시공주니어. 시공주니어. 네. 시공주니어는 어떤데요? 그냥 그런 그림책들이 어린이 책 많이 나와요. 네, 큰 회사입니다. 출판사이죠. 뭐 이제 글을 쓰신 작가님 이제 인디아 데자르댕님을 좀 살짝 소개를 하시자면 76년 캐나다 퀘벡에서 태어났고 그 기자 생활을 하다가 소설가가 됐대요. 네. 기자 생활하다가? 네, 기자 생활을 하다 소설가가 됐는데 14세 소녀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그린 오렐리 라플람의 일기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 이 시리즈 첫 권이 2010년에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네요. 그 밖에도 인디아 존스의 모험, 여자를 찾으세요 등을 썼으며 마르게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로 2014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라카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파스칼 블랑셰가 그리셨는데 1980년 캐나다 퀘벡에서 똑같이 태어났고 지금 현재는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대요. 라피드 블랑, 푸가, 볼로냐, 더 뉴요커 등의 그림을 그렸으며 첫 번째 어린이 책 마르게리트 할머니의 크리스마스로 같이 그때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하루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쵸. 네.
네. 전날 밤에 한 장면 정도로 네, 생각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 서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조금 슬펐어요. 슬펐어요? 네, 그냥 음. 왜 슬펐냐면 이제 할머니가 주인공이고 할머니가 언젠가부터는 크리스마스를 챙기지 않았다. 그 전에는 요리도 하시고 가족을 불러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다가 이제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이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요리를 놓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불러도 너네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 나는 이렇게 혼자 보내는 게 좋다. 이러면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시는데 정말 본인이 원해서 홀로 네. 시간을 보내는 네.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60년간 같이 지냈던 할아버지 남편도 보내시고 홀로 집을 지키시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약간 이분 그리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외출도 하지 않으시는 할머니예요. 근데 눈이 많이 쌓인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밤을 또 지새고 있는데 어떤 밖에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가족들이 이제 눈에 쌓여가지고 차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제 똑똑똑 문을 두들겨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나가죠. 불안한 마음으로 뭘까 저 사람들은. 혹시 그리고- 강도면 어쩌지? 그러고서는 왔는데 이제 뭐 그 차 이런 상황이라 전화를 한 통 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무섭지만 전화를 쓰게 해주고 또 그러다 좀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 차 안에 있던 어린 소녀가 와서 화장실을 좀 쓸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이제 또 문을 열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할머니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안쓰러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추위에 그쵸, 밖에서 네.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던 요리를 해서 이제 오븐을 켜고 네, 음식을 갖다 요리를 주려고. 시작하는구나 네.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딱 요리를 들고 나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간 거예요. 떠났고 그 자리에 이제 딱 할머니가 서 있으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동화가. 그러면은 할머니의 다음 결정은 스텝은 보여주지 그냥 않은 채 여운을 줘요. 남겨요. 네. 오. 여운을 줄고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할머니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할머니가 두려워한 것은 삶이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하는데 그 뭐라고 막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전 조금 찡하다. 네, 찡하고 슬펐고 음. 좀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기에는 제가 좀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아직은 잘 그 감정과 생각을 잘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것도 다 각자 느끼기 나름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이 책이 처음부터 좋았지만 이제 제가 대부분 그림을 보고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림이 참 좋아요. 뭐 구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셉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림이 너무 좋은 책인데 읽을수록 내가 발견 못한 것들이 계속 보이면서 이 책이 정말 좋아졌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아까 선아 PD님 얘기처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나이 들고 움직이는데 실수도 생길 수 있고 내가 혹시나 미끄러져서 뭐 머리라도 다쳐서 넘어지면은 애들이 또 전화할 때까지 며칠 동안 내가 발견이 안 될 거고 이런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쉽게 하는 걱정들이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세상과의 좀 단절을 선택을 하는 거죠. 집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집에 있자. 그러다가 그렇게 집 앞에 자동차를 잠깐 이제 세워두는 그 가족들로 인해서 집 밖에 한 발을 내딛게 됐는데 그러면서 결국 대접은 못 하잖아요. 그 자동차 가족들이 떠나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마지막 문장, 두려워한 게 결국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이 말이 읽을수록 슬픈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말이 돼서 더 되게 크게 감동이 왔는데 무슨 말이냐. 어떤 하나의 계기로 단절된 채로 선택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차라리 고독하게 지내는 게 늙은 나에겐 더 알맞아라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패기쳐도 안 되고 좀 품위 있게 죽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실수를 하거나 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고. 네. 그러던 할머니가 그냥 뭐 사실은 이렇게 한 발만 내밀면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결국 두려워한 건 살면서 품위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젊을 때와 다른 이 나이 든 나의 모습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였구나 라는 문장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처음에는 저는 다 슬펐어요. 그 할머니가 혼자 집에 쓸쓸히 있는 것도 슬프고 처음부터 다 슬펐어. 네, 처음엔 다 슬펐는데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저희 엄마도 굉장히 막 예술을 즐기고 혼자 뭐 쇼핑도 좋아하고 여행도 잘하고 많은 걸 되게 혼자서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점점 안 해요. 점점 안 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아예 집에만 계세요. 나이 든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옮기면은 정말 민폐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그게 우리들은 적당히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뭔가 이제 변명거리가 있는 것 같고 나이 든 사람은 아니어서 저게 당연한 줄 알았다가 저도 요즘에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엄마도 그게 선택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하고 안쓰럽게 볼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자기를 챙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이런 게 와닿으니까 이제 마냥 이제 슬프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이 이렇게 유한하고 굉장히 힘없이 간다는 거는 슬프지만 엄마가 혼자 있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집에 혼자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랑 막 겹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엄마는 괜찮을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면은 나는 이게 더 품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는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독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택한 본인의 한 가지 방법인 거지 불쌍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요즘에는 그런 게 더 와닿으니까 슬프긴 슬프지만 또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겠구나 하면서 좀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슬펐냐면 어제 이제 엄마를 간만에 만난 거예요. 엄마랑 이제 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좀 갔다가 이제 시청에를 가니까 엄마 픽업을 해서 같이 시청까지 운전을 하고 가서 일을 보고 나니까 꽤 시간이 늦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늙을수록 아빠랑 이제 이렇게 너네한테 혹시 피해줄까봐, 민폐를 끼칠까봐 그렇지 않게 하려고 되게 그게 고민이다. 맞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슬펐던 게 아니라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너 너무 밀리면 아유. 네가 고생하니까 빨리 집에 가라는 거야. 자기 전철을 타고 그치, 가겠다고. 엄마 근데 마음이지. 그 마음이 너무 슬픈데 그쵸. 이 할머니가 이 마음 자식들에 그쵸, 대한 그쵸. 마음이 되게 네, 네. 그런 마음일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순간 들다 보니까 네, 이게 그쵸. 되게 슬프더라고요. 내가 보는데 우리 그쵸, 엄마도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구나. 근데 그래서 맞아요. 저도 되게 고집을 부려서 결국 엄마가 그냥 거의 데려다 줬는데 되게 그런 게 요즘은 어떤 막 울컥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첫 장부터 계속 슬펐다는 게 할머니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이제 그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신는다는 것도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갈 길이고 그냥 그 마음들이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저걸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그랬을 때 내 자식이 나를 그냥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해가 되니까 지금은 그냥 슬퍼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책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이 끝문장도 제가 이해할 날이 오겠지만 그거가 아니어도 되게 좋은 책이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나 편하자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내 마음 편하자고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그쵸. 뭘까라는 것도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지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저희 또 새해 첫날 네.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현이가 이 좋은 책을 놓치네. 그러니까요. 지난번부터 자꾸 좋은 책을 놓쳐요. 또 본인이 골랐던 책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읽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분명히 회의가 망할 놈의 회의죠, 진짜. 망할 놈의 회의. 그럼요, 망할 놈의 회의. 그 담당 팀장에게 전하겠어. 망할 놈의 회의 좀 그만하시오. 저도 말 아니 못해요. 회의를 매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그러는가요? 맞습니다. 회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이고, 댓글 몇 개 살펴볼게요. JW 러비어 님께서 시네타운 19 듣고 왔는데 이런 순둥순둥한 분위기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네요. 저희 분위기가 좀 네. 순둥순둥한가요? 시네타운 19 듣고 오셨으면은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좀 그런 네. 측면이 있죠. 네. 착하죠. 네.
스푸키님 거 읽어볼게요. 긴긴밤 후기. 늘 재밌고 유익하지만 오늘은 정말 역대급이네요. 이 짧은 시간에 뭉클했다가 웃겼다가 생각이 깊어지는 경험이라니요. 이서살 아니면 어디서 가능할까요? 긴긴밤이라면 저도 8살 조카한테 읽어준 적이 있는데 목이 메어서 아주 혼났습니다. 리온 대표님 감상을 듣고 나니 다시금 들춰보고 싶네요. 설마 또 울지는 않겠죠? 점점점. 근데 뭐 울면 얼마나 또 좋아요. 아직 내가 감정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니까. 네, 저는 긴긴밤 모니터 하다가 또 왜 저렇게 혼자 떠들었지 싶어가지고. 아니, 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이 긴긴밤이랑 그 와리즈 러브 이 편 있잖아요. 네네네. 이 편이랑 되게 제 손에 꼽을 정도의 에피소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편이. 저는 혼자 떠든 것도 갑자기 혼자 흥분해서 떠드는 것 같은 근데 거예요. 그거는 리온 대표님이 본인 목소리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같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는 그 녹음 본편에서는 굉장히 막 태우 PD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앞에 야, 네가 해 말했나? 되게 무섭게 와디즈 네가 해 이러는데 내가 저렇게 얘기하나?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아는데 확실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되게 오해하면서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역대급이라고 남겨주셨으니까 그냥 저는 정말 믿고 좋았어요. 가야죠.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뭐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각자 생각하는 역대급 방송이 다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국자영 디렉터는 뭐예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되게 특히 재밌었다 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할 때 이거 한번 들어봐라고. 저는 13회 그 클라라 댓글 읽는 게 재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긴긴밤 되게 좋아했어요. 알겠습니다. 긴긴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어떤 따뜻한 내용들이 요즘은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댓글이 온 거잖아요. 시네타운 19 듣고 왔는데 순둥순둥한 분위기. 우리 분위기가 순둥순둥한 거야. 순둥하진 않은데 우리도. 그쵸?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장기하와 얼굴도 노래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사실 우리가 19 분들보다 현실적으로 만났을 때는 훨씬 표독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튼.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구나. 저는 그분들 모르니까. 되게 좋아요. 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기쁜 마무리. 이제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댓글 더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새해 첫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리온픽 데이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